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미콘 운전하는 대리운전기사 차차라고 합니다. 오늘 2023년 2월 15일 현지 시간은 7시 40분 정도 됐고요. 레미콘 회사에 지금 출근하는 길이에요. 몇 년 만에 최근 들어서 가장 일이 좀 없는 달에 속하고요. 레미콘 운전은 2월달이 가장 비수기에 속하는 달입니다. 그만큼 일도 많이 줄고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는 그런 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연간 평균으로 따졌을 때도 가장 일이 적은 달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날짜도 짧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부분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오늘 딱 2월의 반 정도를 지났는데 지금 회사까지 제가 집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 됩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로 출근하고 있는 길이고, 오늘의 일과를 한번 브이로그로 남겨보도록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 8시 56분, 지금 첫 번째 물량 상차하고 지금 현장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2월달, 3월달, 4월달은 특히나 운전하시는 분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하시는 현장 일하시는 분들이 이 날씨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전에는 날씨가 추워요. 근데 오후에는 날씨가 풀려서 굉장히 포근합니다. 결빙, 해빙이 반복되다 보면 지면이 또는 노면이 좋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전에 특히나 살얼음 얼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오전에는 도로 환경을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고요. 천천히 달려야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 오후에 또 녹으면 그때 현장에 투입할 때 결빙됐다가 해빙되는 과정에 땅이 뭉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돼 있는 진입로가 아니고 대부분 이제 흙이나 모래, 뭐 자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너져 내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차가 이제 뒤집히거나 전복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운전할 때 특별히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월, 3월, 4월 달만큼은 확실히 운전할 때 습관을 조금 잘 보고 천천히 가고, 그 다음에 좀 애매하다 싶으면 들어가지 않고, 이런 것들을 좀 습관화하는 게 안전운전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항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장으로 계속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현장은요, 양주 회천 신도시 앞에 있는 역세권 근린상가 신축 현장입니다. 바닥공사 진행하는 거고, 총 물량은 120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여기를 좀 부지런히 해내야 또 오후에 다른 현장에 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전체 인원이 전부 다 붙어서 작업을 진행하는 걸로 보입니다. 오른쪽에 지금 신혼희망타운 A-17블럭 완공돼서 입주가 끝난 상태인데 지금도 막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혼희망타운, 말 그대로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뭐 청년 이런 분들이 많이 입주를 한 상태이고, 덕계역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입지를 가지고 있죠. 지금 대광 로제비앙 2차 저 반대쪽에 지금 분양이 되어서 사전 청약 당첨자들이 이제 본 청약에 청약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자체에 형성된 상가는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뭐 한 1년 2년 안에는 또 이제 전체적으로 입주가 다 되고, 그다음에 상가도 많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1년 안에 다 지어지거든요. 보통 한 1년이면 안에 이제 다른 사무실 인테리어까지 입주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빨리 지어지거든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회천 1차가 거의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아무래도 조금 분위기가, 예전에 부동산 시장이 좀 뜨거웠을 때는 굉장히 좀 활발하게 청약 열풍이 불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좀 식어가지고 좀 이제 열풍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거주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는 곳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1호선을 타고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면 뭐 꿀이죠.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어떤 역세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우선 또 현장 계속
들어가서 오늘 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은 11시 42분. 여기는 옥정동 북동쪽에 속해 있는 지식산업센터 단지 부근입니다. 여기 보면 두 클래스 있고요. 여기 지금 영동 슈프림 지식산업센터 여기 신축 현장이 다 이쪽에 몰려 있거든요. 점심시간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여긴 아마 점심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일 거예요. 보통 현장은 11시부터 12시 사이에 많이 점심을 먹거든요. 저는 일찍 먹고 3회전째 나오는 중이에요. 저기 산 밑에 타워 크레인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 있네요. 저희가 오늘의 세 번째 현장이고요. 여기 지금 왼쪽에 보면 듀클래스는 그래도 많이 입점이 된 상태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시설 다 갖춰져 있고, 뭐 여기 식당 같은 거나 편의시설, 그 다음에 뭐 카페 이런 것들이 1층에 쫙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신축이고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많이 또 이쪽에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동시설이다 보니까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편리한 면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자, 지금 저기 정면에 보이는 저희 오늘 현장인데 많이 또 건축되어 있군요. 그래서 오늘 여기 현장 갔다가 또 다시 아까 갔던 현장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 현장이 총 3군데이지만 단순해가지고 근처거든요. 전부 다 근처에 있어서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만 예정된 물량은 아마 못 나갈 것 같아 보여요. 이 정도 속도라면은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자, 계속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4시 14분이고요. 마지막 7회전째 지금 나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7번. 오랜만에 일을 좀 많이 해보네요. 겨울철 특히 비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누구나 다 레미콘 기사님들이라면 인정하는 걸 거거든요. 특히나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새 차 출고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한 5년 전에 차 뽑을 때만 해도요, 금리가 그렇게 비싸진 않았거든요. 신차 출고할 때 대략 한 4%? 3%, 4% 요 사이가 평균적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신차 출고하면 최저금리 7%부터 시작해요.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 기준으로요. 그리고 신용등급이 딱 좋지 않으신 분들은 10% 가까이 금리가 상승되거든요.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금융 캐피탈 이용하기 때문에 한번 금리가 결정되면 그 금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할부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 금리를 고정해서 고정금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 차이가 1억 3천만 원 빌리면 굉장히 많이 차나요. 보통 한 달에 한 2, 30만 원 가까이 갭이 벌어질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7년이 프라이브로 기준으로 들어가면은 300만 원씩 곱하기 7, 한 2천만 원 정도 차이 나겠네요. 엄청나죠? 그래서 참 요즘에 힘든 시기예요. 대부분의 이제 젊은 기사님들 기준으로 신차 좀 깨끗한 차를 좀 운행 중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할부가 아마 없으신 분들 거의 안 계실걸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1억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구매를 함으로 있어서 그걸 현금으로 주시기에는 물론 있습니다만 굉장히 좀 드물어요. 그래서 할부 끼고 사시는 분들, 기존에 사셨던 분들은 아마 크게 여파가 없었겠지만 최근 들어서 시작해보려고 하거나 신차를 변경하셨던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 할부가 끝났습니다. 아예 없어요. 제가 4년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잡 대리운전 업무 하면서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의 대부분을 레미콘 할부금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총 1억 3,800만원 풀할부 긁었던 거 번호판까지 다 포함해서 결제했던 걸 4년 7개월 만에 아마 상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마음이 조금 편안한 편인데 또 추후에 또 이제 고장이라든지 소모품 교체라든지 이런 주기가 5년 정도 지나면 굉장히 빨리빨리 체감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경정비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달에 보통 최소 50만원 이상은 사용하는 것 같거든요.
많이 쓸 때는 뭐 200까지 쓰는 경우도 태반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 노브스 대우차, 타타 대우차 몰고 있는데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게 경고등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매일 아침 시동을 걸고 예열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오늘은 경고등이 뜨지 않나 안 뜨나 뜨지 않나 뜨나 이런 어떤 걱정거리에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경고등 떠서 점검받은 후에 지출 금액만 대략 한 600만원 이상 지출한 것 같거든요. 요소수 펌프 2번 교체하고, 그 다음에 도직 모듈 요소수를 분사해주는 분사장치 한번 고장나고, 그리고 케이블류 4개 고장나서 4개 다 교체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쓴 게 한 700만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소모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초반부터 지난주에 경고등 한번 떠가지고 센터 갔더니 녹스 센서가 글쎄 고장났다는 거예요. 전단부가 많이 망가지거든요. 노브스의 취약점입니다. 대략 한 2, 3년 정도 타잖아요. 녹스 센스 망가져서 경고등이 물결 표시에 방구 모양 딱 뜨거든요. 그게 계속적으로 떴다 죽었다 하면서 출력이 떨어져요. 출력이 보통 100이라고 따지면은 한 80% 정도? 소리가 커져요. 엔진에 막 소리가 커지고, 그 다음에 힘이 없어요. 언덕 올라갈 때 힘이 좀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뜨면서 엔진의 경고등이 떴다 죽었다를 반복하면 거의 뭐 백방입니다. 전단부가 고장날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제 아는 동료는 전단부만 지금 3번째 교체했다고 얘기하고요. 5년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번에 교체할 또 시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단부 가는 김에 그냥 후단부까지 같이 교체하라고 권유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교환을 했는데, 괜히 했나봐요. 그냥 전단부만 하는 게 맞아 보일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럼으로 인해서 소모되는 비용이 많아요. 그러면 이번 달에 한 80개를 한다고 생각하면 대략 수입이 한 520만원 정도 발생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저것 뭐 제하고 이번에 수리비 90만원 썼습니다. 현금 반 넣고 그 다음에 할부 3개월 넣고 이렇게 했거든요. 좀 약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할부했어요.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에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수리비의 10%를 부가세로 지출을 하고 다시 돌려받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 뭐 구매하거나 할 때는 카드 사용률이 거의 90% 이상에 해당된다고 봐야 돼요. 사업자 지출증빙용도 이런 것도 무조건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장점도 나름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지출이 많으면 버는 거에 비해 지출이 많으면 좀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아껴 쓰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녹스 센서 전단부 후단부를 교체하고 나서 느낀 점은 관리를 잘하자. 하지만 관리를 잘해도 고장나는 건 어쩔 수 없다. 이게 타타 대우차의 문제뿐만 아니라 DPF를 사용해서 유로 5, 6 장착된 차량들은 요소수가 들어가는 차량 기준이에요. 녹스 센서 고장률이 거의 뭐 외제차, 한국차 할 것 없이 그냥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그냥 소모품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개념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부담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양주 회천 덕계역 바로 앞에 현장인데, 마지막 회전도 여지없이 이쪽을 나왔거든요. 오늘 여기가 물량이 총 많이 잡혀가지고 총 800루베 나왔네요. 800루베면 여기만 4번 온 거거든요, 기준으로 따지면. 근데 오늘 제가 여기를 몇 번 왔냐, 총 하나 둘 셋 넷 5번이나 왔네요. 여기가 오늘 현장 중에 가장 장거리 현장에 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창 다 짓고 있고 열심히 지금 건설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도 발전이 조만간에 1, 2년 내로는 상가 건물은 금방 지니까 금방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현장으로 다시 계속 가보고 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4시 57분인데요 레미코는 보통 5시에면 무조건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4시 58분 9분까지 상차되는 거는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날의 운과 기운에 따라서 약간 끝나는 시간이 유동적으로 좀 바뀝니다. 어떤 얘기냐면 4시에 싣고 나가서 일찍 들어오면 그냥 끝나는 건데 순번이 잘못 걸려서, 아니면 내 순번이 나가야 될 순번에 걸려서 4시 59분에 상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현장 가면 차들이 많아요. 왜냐면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마감 시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에 걸려서 나가잖아요. 6시 안에 안 끝납니다. 보통 한 7시나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운 좋게 제 앞에 번호에서 딱 마감이 돼가지고 저는 나가지 않았거든요.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은 거의 일찍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물량이 많거나 현장이 두루두루 여러 곳이 있으면 늦게 끝나는 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딱 거기 순번에 걸려서 끝났는데, 내일은 제가 앞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8시 첫 출하거든요. 8시에. 그래서 내일은 7시 반까지 회사에 도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내일 앞순번 타면 되는 거고요. 오히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앞순번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뒷순번보다. 뒷순번 걸리면 또 이제 끝나는 시간이 좀 늦게 늘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오늘 업무를 이렇게 마감할 건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일찍 나와가지고 7회전이나 했던 거는 2월달에는 보기 드문 현상인데, 어떻게 보면은 좀 불행 중 다행, 다행 중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서 빨리 좀 경기가 좀 더 회복되어서 가지고 작년처럼 조금 더 재밌는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싶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